그곳에선 과연 미스터리 스폿 19, 15일을 공개합니다. 이집트 사막에 감춰진 미궁. 이집트 지하 미궁 발견. 이것은 피라미드를 능가할 것이다. 피라미드를 능가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능가합니다. 피라미드 지하에 미로가 있나?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역사서 역사 제2권에 이 미궁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2왕은 공동으로 자신들의 기념물을 남기기로 결의하고 모이리스호 조금 위쪽 이른바 악어들의 도시 옆에 미궁을 지었다. 미궁에는 2층 건물이 있고 모두 3,000개의 방이 있다. 그 밖에도 17세기 고대 이집트 연구자인 아타나시우스 키르하는 미궁 대승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역사서에는 있지만 그 흔적이 어디에도 없었던 미궁. 그래서 전 세계 고고학자와 지질학자들은요, 정말 미궁에 빠진 미궁을 찾기 위해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벨기에와 이집트의 공동 역사연구팀 마타하에서 드디어 미궁 위치로 보이는 곳을 찾은 것이죠. 이 연구팀이 가리킨 곳은 아멘엠헤트 3세의 피라미드 바로 이곳을 미궁이 있는 곳이라 한 이유는 이 연구팀은 그간 미궁 관련 정보들을 분석해서 미궁 장소로 예상되는 후보지에서 지질 레이더 조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아멘엠헤트 3세 피라미드 앞 지하에서 인공 구조물로 추정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야, 이거 엄청난 발견인데. 그렇죠. 저 미궁에 뭐가 있을지 진짜 궁금한데요. 궁금하죠? 뭔가 중요한 걸 숨겨놨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데 말이야. 연구팀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려고 하자 당장 미궁과 관련된 조사를 중단하시오. 이집트 정부와 고대 이집트 최고위원회에서 국가안보 제재를 이유로 미궁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는데요. 그래서 연구팀은 이집트 정부에 정식으로 미궁 조사 허가를 요청했지만 묵묵부답. 이거 뭐야? 왜 그러는 거지? 결국 이집트 정부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마타하 연구팀은요. 아예 미궁 관련 웹사이트를 개설해 대중에게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엄청 크네요. 피라미드보다 크죠? 훨씬 크네. 지하 도시인가? 여전히 역사 속 깊은 사막에 갇힌 고대 미스터리 스폿, 이집트 미궁. 과연 연구팀이 발견한 것은 진짜 미궁일까요? 그 해답은 지금도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그곳에선 과연 미스터리 스폿 19, 11일 공개. 영국 그림자 공장의 비밀. 1993년 그간 베일에 쌓여있던 영국 정부의 비밀 군사기지가 장장 50년 만에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와우. 키더민스터 지역의 킹스포드 국립공원 깊숙이 숨겨져 있던 드레이크로 터널이 그것인데요. 이제는 영국에서 가장 큰 냉전 박물관으로 변모한 드레이크로 터널. 그런데 접근 금지가 풀리고 사람들이 이곳을 찾으면서 시작된 흉흉한 소문. 터널에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 나타난대. 놀랍게도 유령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속출했는데요. 과연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드레이크로 터널이 처음 만들어진 건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직후였습니다. 영국 정부는 독일군 몰래 군수용품을 제작하기 위해 일명 그림자 공장을 지었는데요. 야, 저렇게 터널에서 저렇게 제작을 하면 공중 정찰 이런 걸로는 아예 안 보일 것 같아. 그렇지.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영국 정부는 1961년에 터널 일부를 극비시설로 지정해 핵 벙커로 운영했다는데요. 허허. 그런데 갑자기 물건이 혼자 움직였어요. 누가 머리카락을 당겨서 뒤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마치 유령의 장난 같은 기묘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유령이 존재했던 걸까요? 진짜? 카메라에 포착된 이것! 아, 깜짝이야. 아이씨. 야, 니네 아까 조사했으면서 뭐 한 거야? 뭐가 드러나는 거야? 아니, 왜 이래, 이거? 살아있는 거야? 왜 이래, 이거? 야, 아닌데? 드러나는 건 뭐야? 이거 아니에요? 흐릿하지만 분명히 보이는 사람 얼굴.
사실 과거의 비밀 군사기지였던 이곳에서 군수품 수송 중 교통사고 발생, 터널 공사 중 지붕이 붕괴되는 사고까지 수많은 인부들의 희생이 있었다는데요. 그래서 일각에선 속속 출몰하는 유령들의 정체가 터널 공사 때 희생된 억울한 원혼들이 아닐까 추측한다고 합니다. 저건 뭐 진짜 알 수 없다. 50년간 은폐됐던 영국 정부의 비밀 군사기지 드레이크로 터널. 그곳에 대체 우리가 모르는 어떤 비밀들이 묻혀 있을까요?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그곳 19, 9일을 공개합니다. 모모 호수의 미스터리. 러시아 아르한겔스크 지역의 수루지 호수. 신비롭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유명한 곳이었는데요. 그런데 2002년 가을 러시아 당국이 수루지 호수를 출입 금지 지역으로 선포. 인간의 발길을 차단했습니다. 여기도요? 여기는 왜요? 수루지 호수는 다양한 어종과 풍부한 어획량을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어부들이 호수에 설치한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잡으러 간 그때 갑자기 온몸에 힘이 풀리고 더워졌어요. 어떻게 돌아왔는지 잘 기억나지가 않아요.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더니 이내 열병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어부들은 모든 걸 다 팽개치고 돌아갔지만 끝내 어부 중 한 명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밝혀진 어부의 사인은 미확인된 독극물 중독.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어부들이 그날 섭취한 물, 보드카, 생선 그 어느 곳에서도 독극물 성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호수에서 나는 수증기가 독성분이 있어가지고 수증기가 독이 감염이 됐다. 완전 미스터리야. 자, 미스터리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수루지 호수에서 낚시를 하던 사람들 역시 갑작스레 어지럽고 몸에 힘이 풀리는 증상을 느끼더니 열이 오르고 급기야 호흡곤란까지 호소했습니다. 검사 결과 이들 역시 알 수 없는 독극물의 중독. 결국 일행 중 2명이 의식불명 끝에 사망. 겨우 생존한 사람들 역시 간과 신장, 근육 조직이 손상되는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사람들이 먹은 음식 어디에서도 독극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야, 이게 한 번이 아니면 그럼 진짜 뭔가 원인이 있다는 건데. 야, 근데 호수에. 근데 이게 더 무서워. 차라리 뭐가 원인이 있으면 그걸 조심하면 되잖아. 하하. 근데 이게 없다고 하니까 이게 더 공포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호수 물 같은 걸 좀 조사를 해봤어요? 물론입니다. 과학자들이 수루지 호수가 오염된 건 아닌지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런데 호수의 물, 호수에 서식하는 물고기, 심지어 호수의 공기 샘플까지 채취해 실험한 결과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또 호수물은 끓이지 않고도 인간이 마실 수 있는 순수한 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사람은 왜 이렇게 막 죽은 거예요? 독극물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럼? 하하. 수루지 호수의 미스터리를 밝히기 위해서 모스크바의 한 연구소에서 특수 장비를 동원해 조사에 나섰는데요. 아하. 그 결과 호수의 바닥에서 한 구덩이가 발견됐습니다. 이 구덩이는 미세 화산과 같은 것으로 정기적으로 가스를 방출. 일각에선 이 가스가 원인이 아닐까 추측을 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 중앙연구소 보안부서 부국장은 터키에서도 수루지 호수처럼 가스를 방출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선 사람이나 물고기가 죽지 않습니다. 수루지 호수의 가스가 정확한 사망 원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다른 호수보다 수루지 호수물의 불소 함량이 높은 것을 원인으로 추측하기도 했지만요. 이 역시 치사량에 달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수루지 호수는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저수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미스터리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사람들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름 특집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그곳 19 4위 공개합니다. 모모로 물든 버려진 섬. 이탈리아 가면 낭만의 도시 베네치아도 가고 아이유 씨가 뮤비를 찍은 브라노 섬도 가고 다 좋지만 아마 여기는 못 가보셨을 겁니다. 안 가고 싶어요. 어딘데? 일단 안 가겠습니다. 드러나 안 갈래, 봅시다. 안 아니, 섬 이름이나 오늘 들어보고. 가고 싶은데 그래. 다른 건 데도 없어. 아니, 섬 이름이나 한번 들어보고. 그건 들어볼게요. 그래, 어딘데? 바로 인간은 살 수 없지만 유령들로 가득한 죽음의 섬 포베글리아입니다. 안 가.
이탈리아인들에 따르면 포베글리아 섬 흙의 반은 골가루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과거 이곳에 무려 16만 명이 묻혔다고 추정했습니다. 아니, 뭐 과정부터 진짜 흙의 절반이 묵을가루라는 거잖아요. 아, 근데 그 표현이 너무 끔찍하다. 뭔가 학살이 있었나? 사실 이곳의 또 다른 이름은 일명 역병의 섬. 과거 14세기 유럽 인구 3분의 1의 목숨을 앗아간 흑사병이 창궐하자 이곳에 감염된 환자와 시체들을 격리했었는데요. 그러네. 이후에 포베글리아는 사람들 발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전락. 오랜 시간이 흘러 1920년대에서야 정신병원이 들어서며 다시 발길이 이어지나 싶었지만 의사의 자살과 병원의 폐업으로 1968년 이후 포베글리아 섬은 또다시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병원장은 왜 자살하신 거예요, 또?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죽은 의사는 암암리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잔인한 뇌 절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의사가 종탑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 겁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의사의 실험으로 목숨을 잃은 원혼들이 그를 죽게 만든 것이라고 추측. 그리고 소름 돋는 사실은 섬 근처를 지나는 어부들에 따르면 이곳에서 뱅 종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종은 철거됐는데 말이죠. 예, 역병에 뭐 실험까지 했다고 하면 진짜 가보고 싶지 않네요. 원혼들이 나올만 해요, 진짜. 없으면 이상하죠. 예. 산자들은 갈 수 없고 죽음과 원혼들의 섬이 된 포베글리아. 이후 섬을 찾은 몇몇 사람들에 따르면 마치 인간의 발길을 허락지 않으려는 듯 온갖 기묘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후에 살아있는 자들은 살 수 없는 곳이 됐습니다. 여름 특집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그곳 19 2위를 공개합니다. 저주받은 늪에서 벌어진 일.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북서쪽에 위치한 일명 맨착 늪. 이곳은 이른바 세계 13대 마경으로 손꼽히는 곳인데요. 이 사이프러스 나무가 짙게 우거져 한낮에도 어두컴컴할 뿐만 아니라 물 아래에는 이 눈빛을 번뜩이는 악어떼가 우글거리고 심지어 의문의 시신들까지 목격. 이 소문에 의하면 이 맨착 늪을 홀로 끝까지 보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아우, 악어들이 무섭. 악어들은 천국이네. 아니, 딱 봐도 좀 음산하다. 아우. 자, 이 맨착 늪이 섬뜩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현지인들에 따르면 이 맨착 늪은 이 줄리아 브라운이라는 여성의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누군데요? 땅 주인이야? 영매 뭐 이런 사람 아니에요? 이 줄리아 브라운은 1910년대 실존했던 여성으로 인근 마을에서 주민들을 도왔던 부두교의 사제였다는데요. 와, 영매 같은 사람이잖아. 맞네. 하지만 주민들의 배신과 핍박에 큰 배신감을 느낀 그녀는 언젠가는 내가 죽어서 온 마을을 다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마을에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후 1915년 9월 29일 그녀의 장례식 날 실제로 거대한 허리케인이 마을 휩쓸어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는데요. 그리고 그 전설을 입증하기라도 하듯 맨착 늪을 다녀온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분명 거기서 어떤 여자의 목소리를 들었다고요. 늪을 떠다니는 유령도 봤어요. 유령 목격담이 쇄도. 그래서 맨착 늪은 줄리아 브라운과 그녀의 저주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원혼으로 나타나는 곳. 일명 유령 늪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뭐 전설인지 뭐 허구인지 확실하진 않지만은 실존 인물이 있었다는 건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유령과 의문의 시신이 출몰하는 공포의 맨착 늪. 정말 줄리아 브라운의 저주가 실현된 걸까요? 아니면 그저 헛된 소문과 환영에 불과할 뿐일까요? 그 진실은 알 수 없지만요. 함부로 도전했다가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영영 빠져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 테네시주 녹스빌에는 높은 철조망 울타리로 둘러싸인 비밀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은 워낙 흉흉한 소문이 맴돌아서 알만한 사람들은 얼씬도 안 하는 곳. 드넓은 땅에는 썩어가는 시신들이 지 뭐야? 그리고 정체 모를 사람들이 혹시나 외부인이 보기라도 할까 봐 다급히 시신을 숨기기까지.
시신이 어찌나 많았던지 사람들은 그곳을 버디팜, 즉 시체 농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거 연쇄살인마 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범죄 현장이랄지 이상한 종교 단체. 종교의식인가요? 저기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 시작은 197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테네시 대학교의 인류학자였던 윌리엄 베스 교수. 어느 날 그는 한 변사체에 대한 분석을 의뢰받았지만 당시는 관련 연구가 발달하지 않았던 때라 사후 경과 시간 추정에 큰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에 베스 교수는 1981년에 시신 연구 시설인 테네시 대학교 인류학 연구소를 설립해서요. 기증받은 시신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진짜? 교수는 연구원들과 함께 시신을 땅에 묻는가 하면 시신 일부는 땡볕에 방치, 다양한 환경에 시신을 노출시켜서요. 시신의 부패 과정과 속도, 사후 경과 시간 추정 문제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했던 겁니다. 시체 농장이라는 다소 오싹한 이름 뒤에서 사실은 아주 획기적인 법의학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사실 여기서 나온 연구 결과 덕분에 억울한 누명을 썼다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좀 법의학 사인이 연구. 밝혀진다거나 이런 그뿐만이 일들이 아니라 있었던 거네요. 도망갈 수 있었던 범죄자를 잡아놓을 수 있었던 잡기도 거죠. 하고. 야, 그러니까 CSI의 원조네, 진짜. 원조죠. 그러네. 시신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 인간의 발길은 제한됐던 이곳. 수십 년간 연구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들 덕분에 시신 주변의 벌레 상태만으로도 사망 시간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법의학 수사는 방대한 발전을 기록했고요. 방대한 양의 범죄 해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출입할 수 없는 장소, 시체 농장. 그곳에서 연구되는 누군가의 주검이 그저 공포로만 치부되는 일이 없기를, 그리고 더 이상 끔찍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